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작가가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인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전히 브런치가 괜찮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가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싶거나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브런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브런치가 돈이 되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브런치 자체가 돈이 되진 않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는 광고 수익을 주지만 브런치는 그런 광고 수익이 없으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그런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정말 미비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훨씬 더 적고요.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돈을 벌려면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신규 영상도 계속 올리면서 조회수도 계속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광고가 달리는 것은 저는 오히려 플랫폼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런치가 가진 강점은 작가라는 권위예요. 브런치에 글을 쓰는 사람의 글은 읽을만 하다, 이미 뭔가 검증되어 있다,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가장 큰 강점이지, 거기에 보기 싫은 광고가 많이 달려서 돈 한 푼 더 버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브런치로 대체 돈을 어떻게 버냐? 가장 큰 강점은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출판 관계자들이 신규 작가를 발굴할 때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이 바로 브런치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글이 잘 적혀 있기도 하고요. 글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필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소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쓴 글 하나만 보고도 출간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브런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러브콜을 받았고요. 2개월 전에도 책을 같이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브런치에 제가 글을 발행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2년 전에 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것이었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신규 글을 꾸준히 발행하지 않으면 노출이 정말 확 줄어들어서 정말 오래전 글은 발굴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브런치는 여전히 과거의 글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네이버는 글을 매일 쓰는 걸 선호하고 최신 글을 선호하지만 브런치는 정말 양질의 글 자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출판 관계자들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브런치를 통해서 원고 작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과거에 브런치를 통해서 글을 기고하고 원고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외부에 기고하는 것에 대한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브런치의 전문 분야가 담겨 있다면 강연 문의도 들어올 수 있고요. 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내가 브런치에 글을 오랫동안 썼는데 저는 그런 연락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브런치를 탓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글을 탓하셔야 됩니다. 글 솜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글의 주제와 컨셉이 여러분들이 강연을 하기에, 출간을 하기에, 외부에 글을 기고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브런치가 돈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글이 돈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아셔야지만 브런치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꼭 브런치가 아니더라도 네이버 블로그나 독립출판이나 PDF 등으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브런치에 일상 글을 쓰시려면 일상이 아니라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즉, 내 일기를 쓰더라도 타인들이 많이 보고 싶고 읽고 싶을 만한 글을 쓰시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브런치에서 정주행한 글이 있어요. 본인의 이혼 과정을 정말 솔직담백하게 연재한 글이더라고요. 누가 이혼하는 과정을 그렇게 속속들이 얘기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혼에 관심이 있어서 이혼하는 법 이런 걸 검색하지 않아요. 우연히 글을 클릭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재를 다 읽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좀 있을 만한, 좀 자신만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이것은 책으로 출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팬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리즈를 보면 이미 댓글에 팬이 정말 많이 생기신 걸 알 수가 있고요.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글들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 글을 처음 접한 계기가 브런치 앱을 통해서가 아니신 분들이 많았어요. 카카오를 통해서 유입이 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그 위력을 다시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브런치에는 에세이 글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보성 글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 쓰듯이 쓰시는 건 안 돼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잡아서 거기에 맞는 정보만 딱 올려준다,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거기에도 자기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마케터가 쓰는 좌충우돌 마케팅 일상 이야기, 이런 거는 마케팅 팁도 들어가 있지만 자신만의 일상이 들어가 있고 자신만의 견해가 들어있죠. 즉 단순 정보글만 쓰려면 네이버 블로그가 훨씬 적합합니다. 네, 여기서 팁! 네이버 블로그와 브런치의 글을 동시에 발행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브런치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이 글이 네이버에서 어차피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브런치 글은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걸 그냥 포기하시고요. 네이버 글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되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최초로 글 작성은 네이버 블로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쓰신 글은 네이버에서 노출이 잘 될 겁니다. 그 글을 복사해서 브런치에다 업로드를 하세요. 이렇게 같은 글을 브런치에 업로드 하더라도 네이버 글이 노출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 올려서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서 놀게 하고 브런치는 브런치 앱이나 카카오 플랫폼에서 검색이 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노출되게끔 만들어 두는 거죠. 이왕 쓴 글 여러 곳에 노출되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떨어지고 나서 자괴감을 느끼세요. 제 주변에 이미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도 여러 번 떨어졌고요. 글을 정말 잘 쓰는 에디터도 3번, 7번씩 떨어지는 걸 봤어요. 브런치 작가 선정의 핵심은요,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예요. 책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글 잘 쓰는 사람이 책을 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소재를 가지고 책을 내는 거예요. 내 안에 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브런치에서 작가 신청 안내 글이 있어요. 자신만의 시선을 담아 세상을 향해 글을 쓰는 사람 누구나 브런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시선과 관점과 경험 없이 짜집기한 유형의 글? 그냥 정보성 글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변호사가요, 법률 상식을 글로 올리겠다고 했더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변호사가 다 똑같은 글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나는 변호사인데 워킹맘이고 혼자 1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법률 관련된 일을 내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이 여정을 적어볼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보이죠. 대부분의 경우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는요, 평범한데 색다른 이야기인 경우 통과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20대 부부의 일상 이야기, ADHD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심사 신청을 했더니 다 한 번에 되더라고요. 네, 최근 브런치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브런치가 아니라 브런치 스토리로 이름을 바꾼 건데요. 카카오 스토리랑 티스토리랑 브런치를 합쳐서 하나의 브랜드로 다시 묶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브런치에 스토리를 붙인 거죠. 다양한 이야기를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내 글이 한 번 더 노출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할 확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지만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라는 서비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카카오에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상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는 카카오 스토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유용한 이야기는 티스토리, 작품이 되는 이야기는 브런치 스토리로 담깁니다. 작품이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 추상적인데요. 이거는 일상이든 정보성이든 상관은 없어요. 이 자체가 작품으로서, 책으로서,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브런치가 적합한 플랫폼일 거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사실 브런치 작가라는 타이틀이 하나 생긴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 작가 됐어 라고 엄청 좋아하고 작가 되고 싶어요 라고 열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브런치가 가진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브런치의 영향력이 분명 줄어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 책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건 도움이 되겠죠. 플랫폼은 도와줄 뿐이에요. 핵심은 여러분이 가진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것을 콘텐츠화하는 능력일 겁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면서 브런치라는 플랫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